3억으로는 강남 아파트도 못 사는데 무슨 결혼을 한다는 거야? 저는 체면보다 아들의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은 훌륭하시네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우리 수진이한테 결혼 선물로 뭐 준비하고 계세요? 친구 딸은 시아버지가 자동차를 선물했대요. 그건 새 가정을 꾸리는 데 필요한 자금이지 선물은 아닙니다. 내 딸이 전세살이를 한다고? 체면이 말이 안 되지. 저와 제 아내는 월세 단칸 방에서 시작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저는 아내가 돌아가신 후 모든 집안일을 해왔습니다. 당신 아들이 내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제 아들을 그렇게 평가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터져 나온 이 충돌이 7년간 아들을 키워온 아버지의 인내를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과 수진 양의 결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0분 만에 파혼을 결정한 68세 임원 출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너무 성급했다고 비난했지만 2년 후 그의 선택이 가져온 놀라운 결과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경제적 조건과 가치관의 충돌, 자식의 행복과 부모의 체면 사이.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반드시 보셔야 할 이야기. 이 영상의 마지막에 공개되는 반전은 당신의 눈물을 멈출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30분의 용기가 바꾼 20년의 운명,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68살이 된 서동욱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제 인생은 누구나 그렇듯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여정이었습니다. 17년 전, 제 아내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 재필이는 갓 대학 입학한 20살이었죠. 그 후로 저는 아버지이자 어머니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사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회사 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면서 사춘기를 지나 성인이 된 아들을 혼자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언제나 좋은 거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은 피하고 작은 일에는 눈 감아주되 정말 중요한 원칙에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지요. 우리 재필이는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훌륭한 아들입니다. 어머니 없이 자랐지만 성실하고 예의 바른 청년으로 성장했죠. 저는 그 아이의 교육을 위해 인생의 많은 것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해외 출장도 거절하고 승진 기회도 몇 번 놓쳤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아이의 대학 졸업식에서 그 아이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았을 때 모든 희생이 값진 것이었다고 느꼈으니까요. 재필이가 대학 졸업 후 취업하고 자리를 잡으면서 저는 조금씩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평생 모아온 저축으로 제 노후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저축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마련해 둔 3억 원이었죠. 아내와 함께라면 더 많이 모았을 테지만 그래도 저 혼자서 17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입니다. 재필이가 작년에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상대를 만났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이 온 것이니까요. 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저는 손주를 안고 노년을 보내는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히자마자 저는 새 양복과 구두를 샀습니다.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거든요. 상대방 부모님들께 예의를 갖추고 우리 재필이가 좋은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저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넥타이를 몇 번이나 다시 매고 구두를 반질반질 닦았죠. 재필이는 제가 너무 긴장한다며 웃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저희는 예약된 레스토랑의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제필이는 여자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설레는 표정이었고, 저는 마음속으로 오늘 상견례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약속 시간이 되었을 때 상대 가족이 레스토랑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아 메뉴를 고르는 과정까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하지만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가 오가면서 저는 점점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해졌습니다. 제가 평생 중요하게 여겨온 가치관과 상대 가족의 가치관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처음 눈에 띈 것은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상대 부모님, 특히 아버님께서 종업원들에게 말씀하시는 태도였습니다. 음식이 조금 늦게 나왔다고 짜증을 내시더군요. 이런 가격 받으면서 서비스가 이 정도밖에 안 돼. 하시는 말씀에 저는 살짝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항상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하지만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기분이 안 좋은 날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대화가 이어질수록 상대 가족의 말투와 태도에서 드러나는 가치관이 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상대 측 어머님께서 제필이의 여자친구 수진 양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 수진이는 요리는 못해요. 지금까지 공부만 했으니까 그래도 결혼하면 배우겠죠. 저 상무님처럼 좋은 시아버지를 만났으니 복 받은 거예요. 저는 공손하게 웃으며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쁘게 살잖아요. 요리는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고 무엇보다 두 사람이 서로 도우며 살면 되는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대 측 아버님께서 아니, 그래도 여자가 시집을 가면 시부모님께 잘해야지요. 요리도 할 줄 알아야 하고 그게 예의 아닙니까? 요즘 젊은 것들은 자기 편한 대로만 살려고 해서 문제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볼 때 수진 양은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제필이와 데이트할 때마다 저에게 작은 선물을 가져오기도 했고 항상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단지 요리를 못한다는 이유로 그 아이를 평가하는 것이 불편했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논쟁을 버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남녀가 함께 집안일을 나누는 시대잖아요. 우리 제필이도 요리를 좀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측 아버님의 반응이 예상외였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 집에서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 이게 천년만년 내려온 우리 전통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저희는 함께 집안일을 나누어 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에는 제가 모든 집안일을 해야 했고, 그래서 더욱 가사노동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성역할 구분을 당연시하는 태도는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제필이는 제 표정을 살폈는지 빠르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저번에 말씀드렸던 수진이 대학원 졸업 논문 이야기 해주세요. 정말 대단했잖아요. 저는 아들의 의도를 알아채고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네, 수진 양이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논문으로 학회에서 상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더군요. 수진 양의 어머님께서는 웃으시며 그래요. 우리 딸 공부는 잘해요. 그런데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애 키우는데 전념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제대로 되는 법이니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수진 양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건 우리가 나중에 결정할 문제예요. 저는 계속 연구를 하고 싶어요. 상대 측 아버님께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엄마 말이 맞아.
여자가 애 낳고 기르는 게 당연한 거지. 내가 그렇게 공부만 파면 누가 집안일을 하고 애를 보냐? 서상무님, 같은 남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위가 집안일하고 애 보는 것 보기 좋겠습니까? 갑자기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상대 측 아버님의 눈에는 당연히 제가 자신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라는 확신이 보였습니다. 제필이와 수진 양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저는 이 순간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상대 측 어머님께서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나저나 서상무님, 우리 수진이한테 결혼 선물로 뭐 준비하고 계세요? 요새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좋은 선물 많이 해주더라고요. 우리 친구 딸은 시아버지가 자동차를 선물했대요. 저는 그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물론 아들 결혼 자금으로 3억 원을 모아두었지만 그것은 새 가정을 꾸리는데 필요한 돈이지 선물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질문을 상견례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필이가 당황한 기색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 양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위해 결혼 자금을 좀 모아두긴 했지만 그건 새 가정을 꾸리는데 필요한 자금이지 선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집을 마련하거나 필요한 생활 기반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상대 측 어머님은 고개를 갸웃하며 그래요? 요새는 신혼집도 신부 측에서 많이 준비하던데 우리도 수진이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긴 해요. 서울 강남 쪽에. 그래도 신혼부부가 시작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시댁에서도 좀 도와주셔야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제 겨우 상견례 자리인데 벌써 결혼 비용 얘기가 나오다니요. 그것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구하다니. 저는 항상 금전적인 문제는 정중하게 서로 배려하며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아들의 결혼이니만큼 당연히 최대한 도울 생각이었지만 이렇게 상대방이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는 태도는 불편했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식의 새 출발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혼은 두 사람의 일인 만큼 두 사람이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네요. 상대 측 아버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뭐 그렇게 딱딱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어차피 내 자식 결혼인데 터놓고 얘기해야죠. 솔직히 요즘 결혼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신혼집에 예식장에 신혼여행에 서상무님께서 3억 정도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면 좋은 아파트 계약금 정도는 되겠네요. 나머지는 우리가 대출로 해결하고.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제가 결혼 자금으로 3억을 준비했다고는 했지만 그것을 전부 집 계약금으로 쓰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마치 제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아들의 결혼을 위해 돈을 모아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제필이와 수진 양이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집 계약금으로 쓸지, 작은 집을 전세로 구하고 혹은 다른 용도로 쓸지는 두 사람의 계획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측 아버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그래도 요즘 같은 세상에 내 딸을 시집 보내는데 전세라니요. 적어도 신혼집은 내 딸 명의로 된 아파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모님도 한 회사 임원으로 오래 일하셨으면 그 정도는 자식을 위해 해주실 수 있지 않나요? 제필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나중에 천천히 상의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요. 하지만 상대 측 아버님은 이미 화가 난 듯 했습니다. 아니, 뭘 천천히 상의해.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되면 어떻게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수진아, 너 정말 전세에서 신혼생활 시작할 거야? 수진 양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필 오빠랑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나중에 친구들 다 아파트에 살 때 너만 전세살이 하면 얼마나 서러울지 알기나 해. 서상무님, 정말 딱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에 서상무님 아드님은 좋은 청년 같은데 이런 기본적인 조건도 안 맞으면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확 끌어올랐습니다. 17년 동안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모아온 돈을 이제 막 만난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고 심지어 부족하다며 아들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듯한 말을 하다니요. 그동안 참고 있던 불편함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첫째, 제가 모아둔 돈은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것이지 누군가의 조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 결혼은 두 사람의 마음과 미래에 대한 약속이지 부동산이나 재산의 거래가 아닙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과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상대 측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님께서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상님, 말씀은 참 번지르르하게 잘 하시네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요즘 세상에 집 없이 결혼해서 잘 사는 부부 보셨습니까? 다들 이혼하고 망가지던데요. 제가 경험상 하는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월세 단칸방에서 시작했지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불행히도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입니다. 집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의 진심 어린 말에 상대 측 부모님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진 양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제필이는 제 손을 꾹 잡았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지요. 상대 측 어머님께서 침묵을 깨셨습니다. 아이고, 서상무님 말씀이 맞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결혼할 때 너무 물질적인 것만 따지는 경향이 있죠. 우리 시대에는 그런 거 없이도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집 이야기를 꺼내신 분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신 것 같았거든요. 상대 측 아버님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와인 잔을 들이키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서상무님, 요새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부모가 좀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특히 내 딸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 더더욱.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식을 도와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저도 제 아들을 위해 평생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만 그 방식과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상대 측 아버님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차이요? 아니, 서상님도 자식 결혼시키려면 체면이 있잖아요. 직장 동료들한테 우리 아들 장가 갔는데 전세로 시작했대. 이런 소리 듣고 싶으세요? 체면이 말이 아닐 텐데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체면보다 아들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동료들이 뭐라고 하든 제필이가 행복하게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은 참 훌륭하시네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3억이면 강남 아파트 계약금으로도
부족한 시대에 상대 측 아버님의 말꼬리가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 수진 양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제가 부끄러워요. 상대 측 아버님은 놀란 표정으로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내 미래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뭐가 부끄럽다는 거야? 수진 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제필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집이 어디든 조건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둘 다 일하면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요. 상대 측 어머님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수진아, 넌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지금은 그렇게 말해도 나중에 힘들어질 거야. 엄마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수진 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제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요. 제필 오빠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의 부모님이 얼마나 부자인지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좋은 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상대 측 아버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평생 너 잘 되라고 일해온 사람이야. 내가 좋은 조건에서 시집 가길 바라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수진 양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감사해요. 하지만 결혼은 제 인생의 문제예요. 제발. 제필이가 수진 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수진이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상대 측 아버님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뭐가 중요해? 현실적으로 내가 뭘 가지고 있냐고. 서상님이 3억을 준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는 요즘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야. 내 딸이 고생할 바에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잠시만요. 제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제 아들을 그렇게 평가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제필이는 자신의 능력으로 대기업에 취업했고 꾸준히 노력해서 지금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물론 아직 젊고 모아둔 재산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아이의 가치는 통장 잔고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 측 아버님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가요? 서상무님, 너무 순진하신 것 같은데요. 요즘 세상에 돈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압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더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죠. 서로에 대한 존중, 신뢰,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정말 그럴듯하게 하시네요. 그런데 현실은 냉정합니다. 서상무님 아들이 내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상대 측 아버님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수진 양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 아들은 수진 양을 자신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의 본질 아닐까요? 그 말에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상대 측 아버님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에는 비웃음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상무님, 말씀은 참 멋지게 하시네요. 마치 소설 속 대사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사랑, 존중, 그런 거 가지고 밥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집값은 어떻게 감당하고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필이와 수진 양은 둘 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자신들의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상대 측 어머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서 상무님 말씀이 맞아요. 너무 돈 얘기만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수진이가 고생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아요. 엄마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수진 양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제필 오빠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상대 측 아버님이 테이블을 손으로 탁 치며 말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진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줄 알기나 해. 부모가 널 위해 평생 준비한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제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저희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질적인 조건보다 서로에 대한 마음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상대 측 아버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미래를 함께 만들어간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 월급쟁이 둘이 합쳐봤자 강남 아파트 한 채 사려면 평생 걸릴 거야.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꼭 강남 아파트여야 합니까? 그 질문에 상대 측 아버님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집안 며느리들은 다 강남에 살아요. 친척들 모임에서 우리 수진이만 변두리에 산다고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체면이 있지.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확 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배려하며 말했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제 생각을 밝힐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무겁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두 가족은 가치관에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집의 위치나 형태보다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의 행복이 부모의 체면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상대 측 아버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의 대화를 통해 저는 우리 아들과 수진 양의 결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요. 특히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주신 태도로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상대 측 아버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저희 가족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니, 오히려 서 상무님 쪽에서 조건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3억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수진 양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상대 측 어머님도 당황한 듯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상대 측 아버님은 이미 화가 단단히 나 있었습니다. 뭐가 진정해. 지금 우리 딸이 무시당하는데. 서 상무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저는 이 결혼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우리 수진이는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대기업 다닌다고 해서 한번 만나봤더니 이렇게 조건도 안 되고 제 피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도 순간 분노가 치밀었지만 최대한 감정을 누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 앞에서 품위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제 피라, 우리 그만 가자. 상대 측 어머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 상무님, 이러시면 안 돼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상대 측 아버님은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듯 했습니다. 가시겠다고요?
그러세요. 어차피 우리 쪽에서도 다시 생각해 볼 참이었으니까요. 저는 제필이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 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 양, 당신은 정말 좋은 아이예요. 다른 상황이었다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 가족으로 맞이했을 텐데 미안합니다. 레스토랑을 나오는 동안 저와 제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제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미리 수진이 부모님에 대해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께 정말 죄송해요. 제필이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을 위해 한 선택이었지만 그 결정이 아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필아, 괜찮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야.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이어갔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집안에서 자랐다면 결혼 후에 많이 힘들었을 거야. 제필이는 차 안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많이 놀랐어. 수진이가 저런 집안에서 자랐다는 걸 몰랐거든요. 수진이는 항상 검소하고 배려심 많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차에 시동을 걸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 수진 양은 정말 좋은 아이야.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두 가족의 일이기도 하단다. 서로의 가치관이 너무 다르면 앞으로 많은 갈등이 생길 수 있어. 네, 제필이의 대답은 작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 우리는 대부분 침묵을 지켰습니다. 중간에 제필이의 전화기가 여러 번 울렸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수진 양이었겠지요. 받지 않아도 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들이 생각보다 더 성숙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제필이는 조금 산책하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은 아닌지, 아들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 맞는지,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7년 동안 늘 그래왔듯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면 아내에게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물론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1시간쯤 지나 제필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잘 생각해 봤어요.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오늘 그 자리에서 저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결혼했을 때 양가 부모님 사이의 갈등이 계속된다면 그건 수진이에게도 저에게도 힘든 일일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것이 대견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첫사랑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제필아, 아버지가 너무 단호하게 나와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정말 내 행복을 위한 마음이었어. 제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제가 오히려 감사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감정에 휘둘려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아버지, 제가 수진이한테 연락해서 정리할게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해. 아니에요, 아버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파혼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아들이 정말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그래, 뭔데?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때는 더 신중하게 알아보고 아버지께 소개할게요. 그리고 그때는 저희의 결혼을 축복해 주세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물론이지. 아버지는 내 행복만을 바란단다. 언제나. 그날 밤 제필이는 자기 방에 들어가 수진 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을 닫아두었지만 가끔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쉽지 않은 대화였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제필이는 평소보다 늦게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의외로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제 잘 얘기 나눴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에는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제 결정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수진 양이 좋은 아이라는 건 나도 알고 있단다. 하지만 괜찮아요. 아버지, 저도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어젯밤에 수진이와 오래 얘기했는데 사실 수진이도 부모님 때문에 많이 힘들었대요. 특히 어제 저희가 떠난 후에 집에서 큰 소리가 나고 제필이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저는 차를 따라주며 더 묻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침묵도 위로가 되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필이는 예상보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그의 마음속 상처를 느낄 수 있었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아들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저녁 제필이에게 제안했습니다. 제필아, 이번 주말에 우리 둘이서 여행이라도 갈까? 강원도 바다라도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제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아버지, 오랜만에 아버지랑 함께 여행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웃음에서 저는 아들이 조금씩 아픔을 이겨내고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주말이 되어 우리는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오랜만에 아들과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옛날 추억 이야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요. 바닷가 펜션에 도착하고 저녁에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제필이의 얼굴을 바라보니 문득 그가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바다로 여행 왔을 때 꼬마 제필이가 모래성을 쌓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갑자기 웃으시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어릴 때 생각이 났어. 내 어머니랑 같이 바다에 왔을 때. 내가 모래성을 정말 열심히 쌓았거든. 그런데 파도가 밀려와서 모래성이 무너지자 넌 울지 않고 다시 쌓기 시작했지. 그때 내 어머니가 그랬어. 우리 아들 정말 강한 아이가 될 거야 라고. 제필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셔서. 그래도 내 어머니는 항상 널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제필이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수진이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해 주니 아버지도 마음이 놓이는구나. 사실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결단을 내려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였다면 감정에 휘둘려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인생은 그런 거란다. 때로는 아픔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법이지.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상처도 언젠가는 너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제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그리고 고마워요. 아버지가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저는
아내에게 마음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 아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이끌어 주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아직 많은 어려움이 남아있겠지만 아들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사무실에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제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얘기 드릴 게 있어요. 제필이의 목소리가 어쩐지 들떠있는 것 같아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 저녁에 같이 먹자. 무슨 일이니?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좋은 소식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니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승진이라도 했을까? 아니면 다른 좋은 일이 있었던 걸까? 저녁에 만난 제필이는 오랜만에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동네 단골 식당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에서 해외 파견 근무 기회를 얻었어요. 미국 지사로 2년간 가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기쁨과 아쉬움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은 기뻤지만 2년 동안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미국 지사라고? 어디? 뉴욕이요. 우리 회사 북미 본부가 있는 곳이에요. 아버지, 정말 큰 기회예요.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고 경력도 쌓을 수 있고. 제필이의 눈은 기대감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의 아쉬움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들의 앞날이니까요. 정말 축하한다. 제필아,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구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실 이번 기회가 제게는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수진이와의 일이 있고 나서 잠시 다른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새로운 경험이 너에게 좋은 영향을 줄 거야. 걱정 말고 마음껏 배우고 성장해 오렴. 그렇게 제필이는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거의 매일 영상통화를 했고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었지만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제필이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었고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제필이와 영상통화를 하는데 그의 표정이 어쩐지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눈치였죠. 제필아, 무슨 일 있니?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제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서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진 양과의 일이 아직 완전히 잊히지 않아서인지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제필이의 환한 얼굴을 보니 걱정은 곧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오, 그래.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겠니? 미나라고 해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우리 회사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데 같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제필이는 미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뉴욕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 한국어도 꽤 유창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3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와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미나는 성실하고 다정한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 같구나. 언제 아버지한테 소개시켜 줄 거니? 저는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사실 다음 달에 미나가 한국에 출장을 오거든요. 그때 아버지께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한 달 후, 저는 인천공항에서 제필이와 미나를 만났습니다. 미나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에 밝은 미소를 지니고 있었죠. 무엇보다 제게 정중하게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제필 오빠가 아버님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미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나도 만나서 반가워요. 제필이가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미나가 정말 지적이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존중을 자연스럽게 표현했고, 저와 대화할 때도 진심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미나가 제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존중이 담겨 있었죠. 제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나가 한국에 머무는 일주일 동안 저는 그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고생을 보며 자라 검소하고 성실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면서도 그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미나가 떠나기 전날 밤, 제필이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나에 대해서.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너희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잘 어울려. 제필이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사실, 저희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런 의심이나 불안감 없이 순수한 축복의 마음만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제필아, 아버지는 너희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한다. 미나가 한국을 떠난 후 제필이도 다시 뉴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후 제필이에게서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미나의 부모님께 정식으로 프러포즈를 했고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결혼 날짜를 정했어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3개월 후로요. 미나의 부모님도 한국에 오시기로 했어요. 작지만 뜻깊은 결혼식을 하고 싶어요. 3개월이 눈깔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제필이가 한국으로 돌아왔고 미나와 그녀의 부모님도 결혼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제필이가 미국에서 보낸 2년 동안 저는 아들의 결혼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준비를 차곡차곡 해두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우리는 미나의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조금 어색했지만 미나가 통역을 해주면서 금세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미나의 아버님은 정말 소탈하고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이라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그리움이 많으셨죠. 어머님도 따뜻한 미소로 저를 대해 주셨습니다. 서상무님, 당신의 아들을 우리 딸의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제필군은 정말 훌륭한 청년이에요. 미나의 아버님께서 서툰 한국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미나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런 좋은 인연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내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내일 우리 아들이 결혼합니다. 당신이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당신이 옆에 있었다면 분명 미나를 좋아하셨을 거예요. 결혼식 당일,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면서 문득 17년 전 상견례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긴장했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의 결단이 아들에게 더 좋은 미래를 열어준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장은 크지 않았지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제필이와 미나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원했고, 그래서 작은 정원이 있는 레스토랑을 선택했습니다. 꽃으로 장식된 아치 아래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아들의 들러리로 함께 입장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피리는 긴장한 듯 했지만 동시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미나가 아버지의 팔을 잡고 입장했을 때 모든 이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제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맹세를 하는 순간 저는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보고 계신가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축사를 부탁받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제 아들 제필이와 며느리 미나의 결혼을 축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길로 인도되기도 하지만 그 끝에는 항상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제필이와 미나가 만난 것도 그런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제필아, 아버지가 항상 너에게 말했듯이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에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미나야, 이제 너는 우리 가족이야. 앞으로 함께할 모든 순간이 기대된다. 두 사람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사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미나가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필 오빠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그리고 저를 딸처럼 받아주셔서 그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맙다, 미나야. 이제 우리는 가족이구나. 결혼식 후 제필이와 미나는 신혼여행으로 하와이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정착하기로 했죠. 제필이는 미국 지사에서의 경험을 인정받아 본사에서 좋은 자리를 얻었고 미나도 한국 지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모아둔 결혼 자금으로 서울 근교의 작지만 아늑한 집을 마련했습니다. 강남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완벽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저는 가끔 그들의 집에 방문해 함께 식사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 1년 후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미나가 임신한 것이었죠.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던 날 저는 너무 기뻐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할아버지가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손녀 서하은이를 처음 안아보았습니다. 그 작고 여린 생명체를 품에 안으니 예전 제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정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순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의자에 앉아 하은이를 안고 있는 저를 보며 제필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너희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이제 나는 할아버지가 되었으니 미나가 병상에서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하은이가 할아버지를 닮았어요. 특히 눈이. 저는 다시 손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내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우리의 DNA는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그렇게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의 직감과 원칙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감동적인 사연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무료니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